유아 체육교육입니다. 목차는 앞에랑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활동은 목표를 먼저 살펴볼게요. 체육활동은 신체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 체육활동에서는 움직임을 위한 학습이 있고요. 움직임을 통한 학습이 있습니다. 움직임을 위한 학습은 움직임 자체를 목적으로 유아가 일상생활이나 운동 경기에서 자신의 몸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유아가 기초 체력 요소와 기본 동작이 강조된 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의 기능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통한 학습은 움직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아의 주변 세계를 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움직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신체를 매개체로 표현해 봄으로써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과 안정감의 습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은 유아의 성장 유형, 혈액순환, 질병에 대한 적응 등에 크게 작용이 됩니다. 유아의 정서적 건강은 운동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즐거움과 운동에 의해 여러 가지 기능을 발달시키면서 가지는 완전 습득의 감정에 의해 발달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기능의 발달입니다. 유아의 신체 적성을 발달시키는 데에 운동 기능의 발달은 필수 요소입니다. 신체 적성은 건강이나 활력을 유지시켜주고 유아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숙달된 운동과 집단을 육성하기보다는 유아의 신체적 우수함이나 지구력과 같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지각운동 발달이 일어나는데요. 운동에는 감각과 지각적 경험이 동반됩니다. 운동은 지각에 의해 행해지지만 항상 근육 운동의 자극이나 다른 감각의 자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자극은 운동 계열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유아의 신체 건강을 원하는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운동을 다감각적인 지각 운동으로 이해하고 유아의 운동을 감각과 운동의 양면에서 관찰, 훈련, 평가해야 합니다. 유아가 운동에만 흥미를 가질 것이 아니라 청각, 시각, 촉각, 근육 운동적 자극에 의한 감각적 지각 운동의 시작과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지각 운동 기능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자아의식의 발달입니다. 생후 1에서 2년 사이에 자아의식 및 신체와 외계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운동놀이와 신체활동은 유아의 자아의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아가 생활상의 불안과 고통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줍니다. 우리 짝을 지어 하는 운동놀이를 통해 유아 상호 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과 공간 의식의 발달입니다. 유아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시적 순간만을 느낍니다. 공간은 유아가 직접 손에 닿는 범위로 한정되고 그것을 유아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넓은 외기로의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유아체육에 있어서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은 직접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운동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전체적 조절 기능의 촉진입니다. 자아의식 및 외계에 대한 의식을 포함하여 발달적인 여러 기능이 지체되면 신경계 조절 기능의 경험이나 환경 조절 기능의 결함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의 결여는 고립 증상, 문화결핍, 신경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부모와 교사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놀이와 신체활동은 유아의 신경계 조절 기능에 결함이 있을 때 일종의 치료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즉 운동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신경학적 장애아의 활동성과 충동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입니다. 체육활동이란 생존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신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체력이란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는 능력과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 생물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의 총화로서 생활 전반에 기반이 되는 신체적 능력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 동작의 유형은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조작적 동작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서 발달이 되는 거는 근력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능력으로 무게나 힘, 의의 자극에 대해 최대한 힘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아에게 강한 힘을 길러주고 균형 잡힌 체격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관절을 뻣뻣함이나 딱딱함 없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몸을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몸의 균형을 잡거나 바른 자세를 취하고 능률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순발력입니다.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능력이죠. 순간적으로 모든 근섬유를 폭발적으로 발휘시키는 힘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체력 요인의 하나로 파워라고도 하며 힘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민첩성이에요. 정해진 공간 안에서 몸의 방향을 재빨리, 정확하게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자극에 대하여 재빠르게 반응하거나 신체의 위치를 재빨리 바꾸는 동작의 연속을 위해서는 신체의 빠른 중심 이동 및 신체의 평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형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구력입니다. 저항에 대해 반복하여 힘을 내는 것 또는 수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즉 무게나 힘 등의 자극에 대해 반복하여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낮은 강도의 운동을 긴 시간 동안 행할 때 발달하고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평형성입니다.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신체 안전 유지와 사고 및 위험을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형 감각이 발달하면 바른 자세와 안전된 동작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9페이지에 월 주제에 따른 운동법과 측정법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월에는 평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쟁반으로 공을 나르는 게임을 하고 선을 따라 걷는다거나 한 다리로 균형을 잡는다던가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들이 계획안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이제 체력 인증제 활동들도 많이 해요. 줄넘기, 달리기, 공튀기기, 그다음에 훌라후프. 그래서 인증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순발력, 지구력, 근력, 민첩성,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아체육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체육활동의 지도 시간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주에 몇 회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급 전체의 체력이나 심신의 발달 상태 및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생활 주제에 맞추어서 체육 활동을 모두 맞추어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달 연령에 맞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활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수업 목표에 맞는 지도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근력을 기르고자 한다면 수업 시간 전후에 체조를 하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된 체조를 실시하고 본 활동으로는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한 우리 끈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유아의 요구만 반영하는 수업보다는 유아 스스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흥미와 의욕이 생기는 수업 계획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너무 같은 동작만 반복을 하면 흥미를 잃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아는 흥미가 잃으면 바로 장난을 치죠.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적인 내용으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자리 뛰기를 한다. 그럼 뭐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산토끼 토끼야. 노래가 빨라지면 빠르게 뛰고 노래가 천천히 하면 천천히 뛰고 그리고 걷기 동작을 할 때도 우리가 걸으면서 뭐 나비가 되어보자 하면서 걷다가 멈추는 동작 또 방향을 바꾸는 동작 이것도 나비야 노래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 동작뿐만 아니라 음악을 접목한 리듬 체육이 유아의 신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발달시킴으로써 뇌의 중추 발달을 촉진합니다. 동물이나 자연을 모티브로 또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또 유아의 놀이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놀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정도의 활동 시간에 다리만 사용하는 운동을 하거나 근육에 관한 것 또는 평형성에 관한 것만 하면 너무 편중된 방법이겠죠. 주로 팔과 관련된 운동 등 3개의 부위에 관계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인척성 훈련, 근력 운동, 복합적인 게임 위주 운동 등 3종류의 운동도 가능합니다. 또한 단계별 지도가 필요합니다. 만 4세와 만 5세 유아의 신체는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운동 능력의 발달도 차이가 있으므로 유아의 신체 발달 단계에 따라 지도할 필요가 있겠죠. 만 5세 전후가 되면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남녀가 차가 나타납니다. 즐거워하는 놀이도 달라요. 같은 놀이를 할지라도 간단한 놀이에서 복잡한 놀이로 또 쉬운 놀이에서 어려운 놀이로 단계를 따라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차기 활동을 한다면 먼저 정지된 공을 차고 그 다음 천천히 공을 차고 이후 빨리 움직이는 공을 차게 합니다. 고무공을 차던 유아는 가죽공을 차게 하는 등의 발달 단계를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아 체육교육의 평가입니다. 유아 교육과정에서도 계획, 과정, 평가의 기본 틀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듯이 유아 체육의 의미도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의 순으로 감각기관을 통한 신경의 기능이나 내장의 기능, 근육의 기능이 협응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은 유아의 생활 기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체 건강이나 목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의 기초가 되고 성장 발달기에 있는 유아의 발육에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활동이 유아 개인 수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 동작과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안정성 및 비이동 동작. 여기서는 구부리기, 뻗기, 꼬기, 회전하기, 흔들거리기, 구르기인데 목표는 평형, 균형, 비이동 동작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리고 이동 동작은 걷기, 달리기, 두발 모아뛰기, 말뛰기, 스키핑, 호핑, 오르기인데 목표는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근력 증진입니다. 또 조작 동작인 던지기, 받기, 차기, 맞추기는 목표는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눈과 손의 협응력에 있습니다. 또 비이동 동작의 이제 활동을 평가할 때는 구부리기 동작에서는 예를 들면 머리와 상체만을 구부려 보자. 팔만 구부려 보자. 다리만 구부려 보자. 목, 상체, 허리, 무릎, 발목, 어깨, 팔꿈치, 팔목 등을 연결시켜 구부려 볼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냐? 구부릴 때 동작을 관찰하고 몸을 유연하게 구부릴 수 있는지 또 신호에 맞추어 동작과 호흡 조절을 병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뻗기에서는 목을 상하로 뻗어보자. 또 팔만 구령에 맞추어 뻗어보자.
다리만 북소리에 맞추어 뻗어보자. 목, 상체, 허리, 무릎, 발목, 팔목 등을 복잡한 방식으로 뻗어보자. 고트놀이를 한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동작을 유연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또 전신의 협응이 요구되는 동작을 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꼬기 동작입니다. 머리와 상체만을 꽂아, 팔만 꼬아보자, 다리만 꼬아보자. 꼬을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 등을 복잡한 방법을 조합시킨다. 음악에 맞춰 훌라춤을 춰본다. 훌라춤이 꼬기 동작이 많죠. 그때에는 신체 각 부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또 타인과의 협응이 요구되는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겠죠. 다음은 회전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돌다가 빠르게 돌아보자. 좌로 한번, 우로 한번 번갈아 가며 돌아보자. 한 발로 돌아보자. 손을 배, 머리 등에 대고 돌아보자. 빙빙 돌아라에 맞춰 율동하자. 그래서 이때 회전하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 흔들거리기에서는 신체를 분리시켜 흔들거린다. 두 발을 바닥에 꼭 붙여 움직이지 않고 몸 전체와 각 부분, 머리, 팔, 다리, 손, 발, 엉덩이, 어깨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흔들어 본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어 보며 율동을 한다. 이때 관찰할 내용은 특정한 부분을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한 자리에서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의 다양함을 이해할 수 있는지. 다음은 구르기입니다. 매트 위에서 앞뒤, 옆으로 자유롭게 몸을 굴려보자. 공을 공중에 던져놓고 앞으로 굴러서 일어나는 순간에 공을 받아보자. 다리를 넓히고 서서 공을 위로, 뒤로 구르게 하고 그 공을 짝에게 굴려 보내자. 옆으로 구르면서 공을 밀어보게 하자. 개구쟁이 노래에 맞추어 몸 근육이 율동을 해보자. 이때 몸을 유연하게 굴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동작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이동 동작의 활동 평가입니다. 이동 동작에서 이제 첫 번째는 걷기죠. 그래서 바닥에 발바닥 스티커를 붙이고 그 위를 걸어봅니다. 또 악기에 맞추어 교실안을 자유롭게 걸어봅니다. 또 팔 모양을 다양하게 하면서 걸어봅니다. 평균대 위에서 걸어봅니다. 음악 4분의 4박자에 맞추어 걸어봅니다. 이때 어떤 걸 평가하느냐?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달리기입니다. 팔 모양, 다리 폭, 바닥 모양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변화시켜 달려봅니다. 다리 폭을 좁게 또는 넓게 잡고 달려봅니다. 무릎을 높게 올리면서 빨리 달려봅니다. 빠른 음악에 맞추어 다양하게 달려봅니다. 달릴 때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두 발 모아 뛰기에서는 공중 위로 두 발 모아 뛰어오르다. 좌우로 방향을 바꾸어 뛴다. 두 발 모아 뛰면서 사물을 던진다. 고무줄 놀이에 맞추어 율동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을 이해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 말뛰기에서는 두 발로 말이 뛰는 것처럼 뛰어보자. 씩씩하고 힘찬 말처럼 뛰어보자. 지쳐서 힘없는 말처럼 뛰어보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뛰기를 해보자. 말타기에 맞추어 율동을 해보자. 이때에는 뭘 관찰하느냐?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배근육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 스키핑. 같은 발로 호핑하면서 뒤돌아오는 스텝으로 걷기 스텝을 리드미컬하게 해보자. 짝을 지어 다양한 방식으로 스키핑을 해보자. 이때 볼 수 있는 건 팔과 다리의 협응이 이루어지는지, 경쾌하게 스킵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 호핑. 한 발로 몸의 중심을 잡고 호핑해보자. 이게 깽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발을 바꿔가며 호핑해보자. 호핑으로 회전한다. 기찻길 옆에 맞추어 율동을 해보자. 한쪽 다리로 쓰는 이제 다리의 힘, 전신의 힘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지, 눈과 다리의 협응이 요구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자, 오르기. 경사면을 기어 오르게 해보자. 사다리를 오르자. 정글짐을 오르자. 계단을 오르자. 음악에 맞춰 율동해보자.
신호에 따라 기어오르다가 그대로 멈출 수 있는지, 지시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작 활동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던지기에서는 양손으로 아래에서 던져 올려보기, 팔로 낮게, 높게 흔들며 던져보기, 벽을 향해 사물을 던져보기, 공을 던져서 땅에 튀긴 다음 표적을 맞춰보기, 음악에 맞추어 던지기 율동을 해보자. 그래서 평가에서는 공을 힘차게 던지는 방법을 탐색해왔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힘차고 약하게 던질 수 있는지, 힘의 강도는 어떠한지를 평가합니다. 받기에서는 양팔의 간격을 넓게 혹은 좁게 옆으로 넓히거나 앞뒤로 넓히고 선 상태에서 큰 사물을 받아보도록 하자. 풍선, 타월, 베개, 공 등을 받아보도록 하자. 음악에 맞추어 받기 등을 동작을 해보자. 이때에는 균형 잡힌 자세로 공을 받는지,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공을 던지거나 받을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 차기에서는 사물을 가볍게, 느리게, 힘있게 차보도록 하자. 사물을 가까운 곳, 먼 곳의 표적에 맞추어 차보자. 축구 골대를 향해 공을 차보자. 음악에 맞추어 공을 차보자. 이때의 평가는 발등으로 찰 수 있는지, 발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 마치기에서는 양발을 가깝게 혹은 멀리 넓히고 서서 사물을 한 손으로 혹은 한 손에 쥔 도구로 때려보자. 앞에 날아오는 사물을 때려보자. 사물을 때려서 공중으로 날려보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받도록 해보자. 이때는 옆 친구에게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이 이제 실제인데요. 처음에는 도입 단계예요. 도입 단계에서는 이전 경험을 나누거나 교수 매치로 주의를 환기한 후 기대감을 높이고 스트레칭이나 준비 체조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합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교사가 시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유아와 함께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언어로만 시범을 보이지 말고 직접 몸으로 동작을 보여주어서 유아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규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규칙에 따라 활동을 합니다. 교사는 또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진행될 때는 경기장을 뒤로 밀어주거나 아니면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유아가 마무리 스트레칭을 실시하거나 규칙을 잘 지켜서 활동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재밌었는지 평가하고 추후 활동을 약속하여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실제 부분은 286페이지에 이제 만 4세 연령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넣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게임 수업을 중심으로 넣어놨는데요. 다 보긴 그렇고 조금만 영상을 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보다 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책에서는 화전을 뒤집어라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노래를 들려주면서 집중을 하고 봄에 피는 꽃 등을 이용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활동 자료를 탐색했어요. 그리고 게임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지켜야 될 약속도 알아보고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게임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할 때는 게임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 또 화전을 아이들의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하면 화전을 더 잘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게임으로 해보았던 화전을 직접 만들어 요리를 해보자. 이런 활동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시는 동그란 대형이에요. 대형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하는 양편으로 나누는 대형도 있고요. 동그란 대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건 돌리기 게임은 동그라미 대형이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도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고 서로 평가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하나씩 지금 만 4세 하나, 만 5세 활동 방법이 2개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시에서는 퀴즈
가림 퀴즈를 통해서 어떤 동물인지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열어보고 또 게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게임 방법 기술할 때는 게임에 대해 활동 방법을 듣는다. 유아 입장에서 썼을 때 활동 방법을 네모 박스 안에 처리해서 1, 2, 3, 4로 써주는 게 보기에 간결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입니다.